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매주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대기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했습니까? 예, 이번 주 세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SVB 파산과 이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긴 한데 숙제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부터 따져봐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스마트폰 뱅크런입니다. 이 뱅크런이라는 것은 은행이 불안해지면은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해 나가면서 결국 은행의 파산이 이르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한 모습인데요. 아, 예.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창구에 갈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초고속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 실리콘밸리 은행도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예금이 인출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른 겁니다. 예. 근데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인출할 수 있는데 방금 전 화면을 보면은 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화면은 이제 이미 인출이 다 끝난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이 파산하고 인터넷 뱅킹이 정지된 다음에 가서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예, 예.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은 예금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만 원이 한도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예금을 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 미국 정부에서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던 겁니다. 예.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국내의 우리 시민들도 국내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22년째 그대로입니다. 예. 우리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한데 22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예, 예. 2001년하고 같은 건데요. 예. 주요 선진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고 유럽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1억 원이 넘습니다. 아,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예. 좀 잘 사는 나라들이라서 이럴 수도 있지만 1인당 GDP와 비교를 해봐도 2배가 넘는 나라가 많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 1.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절대 액수로도 우리가 예금 보호 한도가 좀 낮은 편이고 1인당 GDP랑 비교해 봐도 그렇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아까 박 기자 얘기한 대로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그렇게 보호 한도가 묶여 있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인상하면 단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것도 보험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도 보험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은행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낸다 이거죠? 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금주들한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예.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넓게 해주다 보면은 더 위험한 대신에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금 한도가 높아지면, 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예. 좀 인상을 주저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예. 지금 이제 SVB 같이 뱅크런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예금주들에게 좀 안전한 마음을 좀 주게 하려면 뱅크런을 예방하려면은 예. 이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이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도에 한도 인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인상을 하면 저런 단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당국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제 짚어봤고, 근데 이제 다른 측면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은행이 파산하게 된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박 기자가 다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예. 네, 뱅크런 직전의 그러니까 불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안전자산의 배신입니다.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예. 그런데 SVB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 국채 같은 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1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0원을 포함해서 11만 원을 받는 그런 채권이 A라는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인상 뒤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예, 금리가 인상된 뒤에는 10만 원을 주고 2배로 인상됐으면은 2만 원 이자를 받아서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이자율도
그 기준금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A 채권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예. A 채권의 가격도 내려갑니다. 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SVB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채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예. 국채 A 채권 같은 옛날 채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예. 손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일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은행들이 이 국채 같은 증권에 투자한 손실을 보면요. 예. 이게 이제 2008년부터의 손실 그래프인데 2022년이 되면 확 내려오죠. 현재 800조 원이 넘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해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예, 그렇습니다.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미실현의 말씀은 이 채권 아직 팔기 전이기 때문에 예. 현실화된 채권은 아니지만 이 언젠가 만약 팔게 된다면 이런 손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실리콘밸리 은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아, 잠깐만 보면 저 그래프에서 이제 위에 파란색은 이익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익이 났던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 있었을 때였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예.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800조 원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800조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산이 된다. 다른 네. 은행들도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다 그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 저런 은행들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은 뭐 금리라는 것은 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예, 예.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3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할 확률은 68%, 6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결 확률은 38%, 금리 인상 확률은 62%로 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리긴 올린다 이 얘기군요.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전망치인데요. 왜냐하면은 은행만 생각하면은 지금 동결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동결하게 된다면은 인플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다행한 소식은 외신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인수를 위한 협상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한두 개씩은 해결이 되고 있지만 이제 금융의 불안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라는 약간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딜레마적인 상황에 세계 경제 전체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향후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딜레마라는 상황.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